네, 안녕하십니까. 이강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해결 과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은 6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강의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단원인 작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계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무엇부터 할 것이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쓰는 용어가 바로 일의 할당, 워크 플랜, 작업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목이 나왔으니까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각각의 활동 내용들을 액티비티라고 말하는데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어떤 기간과 어떤 일정을 가지고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관계도 알고 이 일은 누가 언제 하고 있구나,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관련돼서 사전에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 수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 대한 일정이 공유가 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미리 사전에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준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워크플랜 작성하는 포인트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작성해야 될 내용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숙제가 무엇인가, 액티비티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제 정의는 절대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앞 시간에 공부했던 어떤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에 선정된 과제하고 매칭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될 과제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알아봐야 되겠죠. 조사해봐야 되겠죠. 인터뷰도 해봐야 되겠고 뭔가 테스트 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석 내용들이죠. 자, 어떤 분을 하더라도요. 맨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인풋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풋 자료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겠습니까? 이걸 잡는 거죠. 그것을 잡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에 대한 것을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워크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야 할 과제명들, 또 분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인풋 자료, 정보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뭘 도움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일목요연히 정리하는 워크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만 쓰면은 이게 중복성이 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액티비티마다 항목마다 이렇게 일정 줄을 선을 그어보는 거죠. 순서 개념도 있을 거고 중복 개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직렬인지 병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오른쪽에 보이는 양식을 간트 차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트로 정리된 어떤 문서도 필요하겠고 또 이렇게 간트 차트 그림으로 그려진 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워크 플랜, 작업 계획 수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대로 하는 거죠. 일정을 서로 준수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여기 중에 특히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될 자료들이 있는데요. 아까 인풋 자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을 막상 하려고 시작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자료가 오질 않으면은 그 업무가 사실은 퀄리티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흉깝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플랜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사전에 누가 언제 뭘 할 건지 알게 된다면 적절하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리스트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사전 준비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워크플랜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계획적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런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자료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일 못하고 시간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업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워크 플랜 작성한다. 그리고 워크 플랜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이제 드디어 분석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그 아웃풋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동영상이나 자료가 할 수 있을 거고, 문서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문서화 작업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장표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또 관계된 사람들이 공유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분석과 증명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서 작성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일의 내용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서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유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만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뭘 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일을 해봤는데 얻게 된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이것을 첫 번째 단계에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까?에 대한 것들이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도형이나 도표나 양식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변화의 추이를 알고 싶다. 그럼 꺾은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A와 B를 비교하고 싶다.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다. 이러면 막대 그래프가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적정한 이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건 너무 놀랍게요. 글자나 숫자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림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딱 보면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가급적 그림을 사용하면 바로 효과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데이터들을 글자나 숫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했다, 일을 했으면 그것들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어떻게 그래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생각입니까?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1, 2, 3의 단계에서 장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에서는 장표를 만들게 되면 주로 위쪽에다가 유어 메시지, 결론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까 말한 선택된 도형들을 그래프로 그리거나 그림으로 보여줘서 일목요연하게 탁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장표 만들기 볼 수 있습니다. 이 장표 만들기에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요, 오해하지 않게 진실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너무 멋있게 그리다 보면 사실은 실제 데이터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높낮이가 기울기가 안 맞고 다르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도록 왜곡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멋있게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나게 멋있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 모양을 딱 그려서 내용에 대한 추이 그래프가 바로 올라오고 있다, 아니면 내려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 이 자료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것, 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정직한 태도와 자세가 쓸 것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눈금들이죠. 그 눈금들의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기울기가요.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에 대한 것도 간격을 좁혀져 버리고요. 이 간격을 넓혀 놓으면은 기울기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급격한 변화로서 이미지가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로와 세로의 어떤 눈금의 간격을 어떻게 조정에 따라서 기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왜곡될 수가 있다는 측면을 특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비장표라고 해가지고요.
규율과 도형을 양식에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모양으로 하면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본대의 시작점은 무엇이다 이런 거지. 단계를 그리면 플로우가 보일 수 있고 서클이면은 순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계단 모양도 있고 포커싱 모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과연 사람들에게 글자로 쓰지 않더라도 주고 있는 것들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표를 만들 때 정량적인 장표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비정량적인 장표 자료 같은 것도 도용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의사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6번째 6단계가 문제 종합 및 스토리라인 개발이라는데, 어찌 보면 최종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 중에서요, 가장 안정성이 높은 구조물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말합니다. 왜 피라미드가 안정성이 있을까요? 정상에는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돌은 적어도 2개 이상으로서 이렇게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천 년 전에 만들었던 피라미드가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구조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피라미드 안정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도 그런 피라미드 형상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이 있으면 그 결론을 갖춰주고 있는 두세 가지, 서너 가지 같은 것이 그걸 지지해주고요. 또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두세 가지로 복수로 지지가 된다면 훨씬 탄탄하죠. 하나가 무너지더라도요, 하나가 이렇게 왜곡되고 하나가 잘못된다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어떤 결론에 대한 것을 보충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피라미드 조직의 어떤 스트럭처, 이런 구조가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과제를 실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제는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는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문제점인 현상에 대한 걸 좀 나열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이라는 첫 번째 파트와 다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투비가 무엇입니까? 바람병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모양이 이렇게 좋아지겠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그것에 각각의 논리적인 받침이 좀 있어주면 두 가지, 세 가지 받침이 있으면 좋겠죠.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균형 잡지 않은 보고서는 뭐가 잘못되냐면, 이것이 문제점이다, 문제점은 10가지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투비입니다, 바람의 모습이다 설명한 건 한두 개만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어쩐지 이게 격이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죠.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뭐할까? 적절하게 문제점이 10개 있으면 균형을 맞춰서 각각 3개, 3개, 3개로 나눈달지, 어떤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것이 여기 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구조가 그룹편 구조가 있습니다. 그룹편이라는 것은 아까 논리와 달리 예를 들어 전사적으로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 그럼 A 부문, B 부문, C 부문 전부 전사적으로 전원 참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열이죠. A, B, C, D에서 나열을 수평적으로 전개하는 것, 이것을 그룹편 구조로 합니다. 조직에 답은 이미 있는 건데 그것을 각자 어떻게 역할들을 잘할 것인가, 모두가 참여해서 이런 걸로 정리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도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 그래서 모양을 놓고 보면 이 피라미드 구조 형식을 가져가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매우 건강해 보이고 사람 안정감 있게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 종합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과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슈 리스트를 만들고 이슈 트리를 만들고 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핵심 테마를 골라내야 되겠다. 핵심 테마 골라내고 나면 그것들을 잘 워크 플랜을 세워서 이게 어떻게 이걸 수행할 것인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 워크 플랜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나오는 결과물들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다 정리된 내용을 다 묶어서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균형 잡힌 보고서, 피라미드 구조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문제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드렸는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저의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